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해서 가뜩이나 살얼음판인 청구 더욱 얼어붙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어제 내란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문제 삼았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하면서 이 대통령의 오늘 시정연설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까지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습니다. 올해 대비 8%나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들고 국회의 협조와 신속 처리를 당부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하지만 이 대통령은 국회 본관에 진입하면서부터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청구에 반발해 이 검은 마스크를 끼고 시위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을 마주했고요. 또 본회의장 입장 때까지 쏟아지는 야당의 야유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야당이 보이콧을 결정하면서 이 대통령 연설 때 본회의장 전체 의석의 3분의 1이 텅 비었습니다. 이 대통령 연설을 시작하면서 좀 허전하다, 이런 말로 자리를 비운 야당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예정보다 조금 늦은 오전 10시 6분쯤 본회의장에 입장을 했습니다. 연단까지 일렬로 길게 늘어선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눴는데요. 그리고 연단에 오른 이 대통령, 비어있는 야당석을 바라보며 좀 허전하군요라고 말을 하니 민주당 의석에서는 웃음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야당의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은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첫 해였던 2022년 10월 25일 지금 여당인 이 민주당이 했던 것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이 대통령 시정연설 최초로 보이콧을 선언을 하고 이 로텐도 홀에 모여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늘 현장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좀 허전하군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 대통령은 오늘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 AI를 유독 강조했습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 1천억 원을 편성했고, 이는 올해 예산 3조 3천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며 인공지능 AI를 총 28번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의 적자 예산으로 편성했다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관련해 오늘 오전 전쟁을 언급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목소리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전쟁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든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그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청구에 반발을 해서 연설 자체를 보이콧을 했습니다. 이전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에 그 시정 연설을 보이콧한 것을 그대로 되돌려준 그런 셈이 됐습니다. 여야가 별로 좋지도 않은 선례를 이렇게 주고받은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민주당 역시 같은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공이 적어도 내년도 국민 삶을 가장 결정짓는 중요한 예산과 관련된 시정연설에서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진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고 또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2년 사례와 비추어 보면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례 국민의힘 의원들은 꺼져라, 범죄자, 전쟁 선포,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다. 이런 입장은 어찌됐든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질 정도로 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2년에 민주당 보이콧 당시에는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통한 민주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보이콧은 했지만 이렇게 격한 반응까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치적 의사의 표현의 방식으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내년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예산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공격하는 것이 적절했나 하는 문제의식은 듭니다. 네.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죠. 오늘 있었던 시정연설 보이콧도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민주당이 시정연설을 보이콧해서 헌정 관행의 붕괴가 시작된 것이죠.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서 단순히 시정연설 보이콧이라고 하는 드러난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21대 국회 그리고 22대 국회 연속해서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힘이 쏠리면서 발생하고 있는 헌정 관행의 붕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면 일단 국회의원들이 다 참석을 하는 것은 헌정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22년에 처음 붕괴되기 시작했죠. 그뿐만이 아니고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특히 국회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다라고 하는 그 헌정 관행도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지면서 역시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명, 여당 1명, 야당 1명, 그리고 세 번째 헌법재판관은 여야가 합의로 추천하던 관행도 역시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지면서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회 법사위의 야당 간사도 투표를 통해서 부결시키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한쪽으로 힘쏠림이 압도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견제와 균형 그리고 공존과 존중이라는 헌정 관행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으려면 결국은 국회 내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국회 개혁의 첫걸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